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진보교육감 체제 이후 12년 만에 강원도 교육감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은 취임식에서 학력 신장과 인성교육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은 강원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과 안전을 책임질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후보와 또 당선인 신분일 때는 자주 모셨었는데 도교육감으로는 처음 모십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도 네. 우리 도교육감으로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되어 7월 1일부터 강원도 교육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강원도 교육청의 슬로건은 마음껏 펼쳐라이고 지표는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꿈과 열정이 마음껏 펼쳐지는 강원교육,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으로 새롭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또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하시면서 마음껏 펼쳐라. 네, 꿈과 또 열정을 마음껏 펼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1일 취임을 하셨어요. 이제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보통 지난 열흘 당선이 되면 그동안은 어떤 일들을 좀 하시나요? 네, 7월 1일 취임식은 강원도 교육청 직원분들과 저의 직계가족 한 80여 분이 네. 대회의실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간단히 하고 인근에 있는 동원학교에 가서 배식 봉사를 하는 것으로 취임 행사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 도의회와 대외 기관 방문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취임식에서 최우선 과제로 학력 신장을 꼽으셨는데요. 지금 강원 지역 청소년들의 학력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좀 하고 계시나요? 기초 기본 학력의 저하가 결과적으로 대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일반 전형보다 지역 인재 전형의 학력 기준을 더 낮게 설정하는데도 최근 3년간 매년 1000여 명의 수험생이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서 탈락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교육청은 매년 발표하던 주요 대학 입시 진학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입시 지도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기초 기본 학력을 강화시켜서 학생들이 진로와 진학에서 성취감이 있는 발판이 되도록 하며 수시와 정시를 구별하지 않고 동시에 준비시키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수시와 정시 이게 다르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같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수능 시험도 네.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의 전 과정을 묻는 그러한 융합적인 문제입니다. 네. 매 학년에 기본 학력 확보를 해서 학생들이 학력 신장을 하면 그것이 바로 내신 성적으로 이어지고 네. 그 내신 성적 준비하는 과정도 수능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의 정기고사를 내신형 그 정기고사를 수능형 문제로 출제를 해서 네. 아이들이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다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통은 내신 문제가 조금 수능과는 스타일이 다르다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시는데 내신도 약간 수능형으로 내서 네. 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학력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외에도 좀 접근하실 계획 같은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까지는 학력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물론 선생님들이 단원마다 단원 평가를 하고 계시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학력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 평가 체제를 개선을 해서 학력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개개인별로 부족한 부분을 복습시키는 그런 과정과 또 학부모와의 상담 활동으로 아이들의 부진한 부분을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중고등학교는 교과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과 방과 후 수업은 가급적이면 학생들의 희망을 원칙으로 하며 네. 수준별 수업을 해서 아이들에게 차별은 하면 안 되지만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효과들은 좀 언제쯤 이게 발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시나요? 언제 네. 성과를? 네. 12년 동안 학력 저하를 단숨에 끌어올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네, 그렇죠. 당장 올 고3 학생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이번 여름방학부터 심화 학생들에 한해서 수능 과목 보충 수업을 실시하고 2학기 때도 집중 지도를 실시해서 특히 모의고사를 좀 더 볼 수 있도록 해서 적응력을 높여주고 네. 그렇게 해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을 조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수업과 이제 시험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받는 학업 스트레스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또 하시는데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은 현재 학기마다 중간 기말고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중학교 1학년까지 시험을 안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은 학기별 1회 정도를 평가를 하고 네. 6학년은 중학교 진학을 대비하여 기본 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학기별 2회씩 즉 중간 기말고사를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물론 학생들이 이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고 또 교육 활동에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또한 공교육을 내실화시켜서 사교육에 쉽게 말하면 부담을 주는 그러한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학력 문제를 저희가 좀 짚어봤고 진로 교육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학력 향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진로 교육입니다. 네. 제가 선거 공약으로도 학력 향상에 이어서 제2 공약이 진로 교육이었습니다. 네. 미래기술 생태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교육체험관을 구축하고 또한 방학 중에는 AI 집중 교육기관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서 경제금융교육 교육을 실시하고 네.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예비 창업자 양성 교실도 운영하면서 특히 장애 학생들의 진로 취업 교육 강화 및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네. 또한 학생 선수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진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이 끝나고 대입에 대한 지원이 끝난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은
연령이 되는 아이들은 운전면허 시험도 운전면허 자격증 딸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수능 시험이 끝나고 운전면허를 이렇게 땄던 우리 학생으로서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아이들이 이 진로 교육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좀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학업과 병행하면서. 네, 지금 제가 이제 특히 이 특목고라고 그러죠. 특성화고등학교. 네. 거기는 지역에 맞는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앞으로는 그런 학과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학과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반려동물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든가 네. 산림 마이스터 고등학교 네. 다양하게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배운 직업 교육이 바로 일선으로 나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의 전문화된 그런 전문화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주의 지자체에서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미래형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설립해서 그 아이들을 양성을 해서 네.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 바로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주면 좀 진로의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실용적인 인재를 네. 이렇게 양성하겠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소개할 때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강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인성교육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하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인성교육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5대 중점 추진 과제 중에 더 바른 인성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웠는데요. 더 바른 인성. 네. 네. 우리 아이들이 나 그리고 가족,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고 내고장을 사랑하는 그러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청소년 범죄 노출 예방을 강화하고 네. 또 가족 동아리 프로그램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 가족 캠프 활동을 한다든가 또는 한 가족 챌린지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고요. 네. 또 문화예술 교육이나 인문 독서 교육, 토론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디에무짓과 그다음에 바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형 평화통일 교육 및 생태 환경 교육을 특화시켜서 그러한 지역학 교육 활성화를 해서 마을과 함께하는 그러한 또 동아리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청소년 단체 활동, 네. 예를 들면 보이스카우트, 청소년 의례단, 청소년 연맹, 해양소년단, 네. RCY 등등 다양한 그 단체들을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네. 그 아이들이 지도교사 선생님 지도교사와 함께 인성을 키워가고 지도 역량이나 사회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기회를 좀 앞으로는 제공하려고 합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계획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강원도의 학령 인구 감소 문제를 조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수준인데요. 자연 감소와 인구 유출 등이 더해지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도 듣고 싶습니다. 네, 지난해 말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고 학생 수 시범 추계 결과를 보면 네. 2022년 강원도 초중고 학생 수는 약 14만 5,360여 명입니다. 2027년에는 12만 5,100여 명으로 2만 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면 인구 유출을 일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태어난 고장에서 배우고 거기서 자기의 직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좀 연계하면 되겠고요. 도심지 학교의 경우는 학급당 적정 인원수를 20명 이하로 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작은 학교 개별화 교육 시범 지구를 운영을 하면서 네. 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은 학교는 특색 있는 방과 활동을 운영을 해서 그 아이들이 자기 고장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네. 또한 작은 학교의 학생들이 특히 고등학교를 말씀드립니다. 작은 학교 아이들이 대학 진학하는데 불리함이 없도록 내신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불리함이 없도록 저희는 교육부와 최선을 다해서 입시제도 개선에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사고나 외고는 존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가 교육자치도가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되면 네네. 저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에도 교육 특구를 만들어서 네. 국제 중고등학교도 설립해서 강원도를 대한민국의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기 좋은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쪽으로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녀 키우기 좋은 곳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좀 해결이 될 것이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생각하신 또 정책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후보자 시절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네. 그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도 잠재력과 재능이 있었습니다. 다만 학교라는 울타리를 싫어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와 자기의 재능을 뽐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싶고요. 또 그 아이들의 재능을 서로 뽐낼 수 있는 경연대회도 좀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검정고시의 기회를 좀 주어서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예비 창업 교육도 아울러 병행해서 실시를 해서 그 아이들도 희망을 갖고 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려고 합니다. 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계획도 들어봤고요. 저희가 좀 시간이 남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지 않은 것들 중에 교육감님께서 또 임기 내에 좀 이루고 싶은 그런 것들도 있으실까요? 네, 뭐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면서 자기 인생을 설계해가고 도전하는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패해서 성공할 수 있는 아이들로 실패의 맛을 본 아이들은 또 성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것보다 실패를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주고 싶습니다. 네, 실패를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공부가 적성에 맞는 아이들은 네.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와주고 네. 또 좀 공부는 좀 부족하지만 운동신경이 발달한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종목을 열심히 해서 네. 예를 들면 손흥민 같은 선수 네. 제2, 제3의 손흥민 선수가 강원도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예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만 18세의 임윤찬 학생이 미국에서 피아노 콩쿠르에서 금상을 받았는데 우리 그런 아이들을 좀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재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교육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네. 아이들의 재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교육 풍토를 만드시겠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강원도 교육감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도민과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화와 과정은 수고스럽지만 변화 없이 성장은 없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강원교육, 그 모든 것이 변해도 그 중심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생의 배울 권리와 학생의 학교의 가르칠 의무가 제대로 작동되는 학교,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고 조화를 이루는 강원교육으로
변화하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한 곡을 들으면서 인사를 나눌 건데요. 어떤 곡을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You Raise Me Up 네. 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이 곡은 교사가 학생의 실력과 자존감을 강하게 세워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 네. 교사의 자존감을 세우고 교단에서 다시 보람을 찾게 하는 강원교육으로 거듭나고자 이 노래를 추천합니다. 네, You Raise Me Up. 네, 저희도 참 많이 보내드리는 곡인데요. 이 곡을 어떤 곡으로 좀 보내드리면 좋을까요? 혹시 좋아하시는 곡이 있으신가요? 편하신 곡으로. 네. 그러면 저희가 웨스트라이프의 곡으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곡인데요. 자, 웨스트라이프의 You Raise Me Up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